며느리는 쓰레기라 했죠. 하지만 이 공책엔 감히 버릴 수 없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쓰레기는 이제 버리세요. 며느리가 내다 버린 낡은 보따리. 그 속엔 평생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손 터지며 살았던 시어머니. 영어도 못 읽는다며 무시당하던 그녀.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버려진 공책 속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꽃길만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지 않고 늘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사방이 조용한 거실에 한숨소리만 가득합니다. 복래 씨는 거실 구석에서 마른 걸레질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데 관절이 시큰거렸지요. 71살 나이에 무릎이 성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복래 씨는 내색하지 않았지요. 며느리 미니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복래 씨가 물 한 잔 따라주려 다가갔지요. 어머님, 저 물 안 마셔요. 비켜주세요. 미니는 고개도 들지 않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복래 씨는 물컵을 든 채 멈춰 섰지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물이 컵 안에서 찰랑거렸지요. 복래 씨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물컵을 놓는 순간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그때 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 옷 좀 갈아입으세요. 미니는 복래 씨가 입은 낡은 옷을 쳐다보며 말했지요. 손님 오는데 창피하잖아요. 복래 씨는 자신이 입은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입던 낡은 점퍼였지요. 괜찮아, 손님도 아니고. 복래 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니는 눈살을 찌푸렸지요. 어머님, 그래도 좀 신경 써주세요. 미니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래 씨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옷장을 열어 옷을 꺼냈습니다. 조금 나은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지요. 복래 씨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지요. 응, 친구야. 우리 시어머니? 에휴. 미니는 복래 씨를 힐끗 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복래 씨에게 들릴 만큼은 말했지요. 비린내 진짜 심해. 시장에서 생선 팔았다잖아. 복래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손도 거칠고 글씨도 제대로 못 써. 복래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요. 손등엔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다루며 생긴 흔적이었지요. 복래 씨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미니는 웃으며 말했지요. 맞아,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복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돌았지요. 복래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요. 오늘 아침 끓인 미역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지요. 복래 씨는 국그릇을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물을 떠입에 넣었지만 맛이 없었지요.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헛기침이 나왔습니다. 복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동네 골목길이 보였지요. 예전엔 그 길을 아들 손잡고 걸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지요. 학교 끝나면 손잡고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아들은 신이 나서 제잘거렸지요. 복래 씨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따뜻했지요.
우리 아들 대견하다. 복래 씨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복래 씨를 올려다보며 웃었지요. 그 눈빛엔 엄마를 향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복래 씨는 눈을 감았지요. 지금 그 아들은 어디 있을까? 복래 씨는 눈을 떴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여보, 오늘 저녁은 외식하자. 아들이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미니가 대답했지요. 좋아, 어디 갈까? 복래 씨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지요. 아들은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지요. 복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은? 복래 씨가 물었지요. 아들은 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미니가 대답했지요. 저희는 밖에서 먹을 거예요. 미니는 복래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잘 다녀와라. 복래 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들과 미니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래 씨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지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복래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요. 주름진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걸 했던가. 복래 씨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30에 혼자 되어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던 시절. 그때는 젊었지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복래 씨는 아들 하나 딸린 몸으로 시장에 나갔지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생선 경매장엔 비린내가 진동했지요. 복래 씨는 그 속에서 좋은 생선을 골라냈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지요. 얼음장 같은 생선을 만지다 보면 손이 고블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복래 씨는 쉬지 않았지요. 아침부터 밤까지 생선을 팔았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거리로 나가 소리쳤지요. 생선 사세요. 신선한 생선.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그 피 섞인 돈을 모아 아들 공부를 시켰지요. 우리 아들 배고프면 안 된다. 복래 씨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굶어도 아들 입에 들어가는 건 챙겼지요. 밥 한 끼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도시락만큼은 빠짐없이 싸줬지요. 반찬이 없으면 김에 밥만 말아 넣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맛있게 먹었지요. 엄마, 나 이거 좋아해. 아들은 김밥을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복래 씨는 그 웃음만 봐도 배가 불렀지요. 복래 씨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한구석에 낡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보따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지요.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시간이 걸렸지요.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세월의 냄새가 났지요. 누런 종이에 복래 씨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복래 씨는 첫 장을 넘겼지요. 거기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박순자, 이철호. 복래 씨가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었지요. 옆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비 50만 원, 병원비 30만 원. 복래 씨는 공책을 쓰다듬었지요. 종이가 부스러질 듯 얇았습니다. 복래 씨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지요.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복래 씨는 눈을 감았지요. 하나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래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지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지요. 미니와 아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복래 씨는 밥상을 차렸지요. 어머님, 저 된장찌개 안 먹어요. 짜요. 미니는 찌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복래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지요. 복래 씨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부엌에 울렸지요. 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미니는 복래 씨를 불렀지요. 복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방 정리 좀 해야겠어요. 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복래 씨는 손을 닦았습니다. 내가 할게. 복래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요. 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미니는 복래 씨 방으로 갔지요. 복래 씨는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미니는 이미 옷장을 열고 있었지요. 어머님, 이 옷들 다 낡았어요. 미니는 옷을 꺼내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복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지요. 미니의 손이 이불장으로 갔습니다. 낡은 이불을 끄집어냈지요. 이것도 다 버려야 해요. 미니는 이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지요. 그 밑에서 보따리가 나왔습니다. 미니는 보따리를 집어들었지요. 이게 뭐예요? 미니가 물었습니다. 복래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그건 그냥 옛날 물건이야. 복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니는 보따리를 풀었지요. 매듭이 풀리며 안에서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런 쓰레기를 왜 아직도 들고 계세요? 미니는 공책을 펼쳐보았지요. 거기엔 복래 씨가 손수 적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글씨를 자세히 보지 않았지요. 그저 누렇게 바랜 종이만 보았습니다. 어머님, 글씨도 삐뚤삐뚤하고 종이도 누렇잖아요. 미니는 공책을 휙휙 넘겼지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게다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미니는 공책을 들여다보았지요. 하지만 복래 씨의 글씨는 또박또박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의 글씨였지요. 이런 거 모아뒀자 쓸데없어요. 미니는 공책을 종량제 봉투에 넣으려 했습니다. 복래 씨는 벌떡 일어섰지요. 무릎이 시큰했지만 참았습니다. 그건 안 돼. 복래 씨의 손이 미니의 팔을 잡았지요. 미니는 복래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런 건 버려야죠. 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요. 저도 어머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니는 복래 씨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복래 씨는 한 발 뒤로 물러섰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래 씨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입안에 쓴맛이 돌았습니다. 미니는 공책을 봉투에 넣었지요. 어머님, 저 이거 버리고 올게요. 미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지요. 복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니는 봉투를 들고 방을 나갔지요. 복래 씨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지요. 복래 씨는 창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에 냉기가 전해졌지요. 그 공책은 복래 씨가 평생 적어온 장부였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 병원비 없는 이웃들의 치료비, 사업자금 없는 청년들의 창업돈, 모두 그 공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눈을 감았지요. 귓가에 옛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저 대학 붙었어요. 20살 청년의 목소리였지요. 복래 씨가 학비를 대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복래 씨를 껴안았지요. 이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복래 씨는 그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복래 씨가 한 말의 전부였지요.
복래 씨는 그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기억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지요. 아주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중년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고 아이 셋을 키우던 여인이었지요. 복래 씨는 그 집에 쌀을 보내주고 병원비를 대줬습니다. 여인은 복래 씨 앞에서 절을 했지요. 복래 씨는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힘내. 복래 씨의 말은 언제나 짧았지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눈을 떴지요. 민희는 이미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였습니다. 복래 씨는 방바닥에 털썩 앉았지요. 빈 보따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보따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천이 낡아서 손에 닿는 느낌이 부드러웠지요. 헛기침이 나왔습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금인지 복래 씨는 몰랐지요. 복래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지요. 민희가 쓰레기 수거함에 봉투를 던져 넣는 게 보였습니다. 복래 씨의 평생이 저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지는구나. 복래 씨는 창틀을 잡았지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창틀에 닿아 하얗게 변했지요. 복래 씨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복래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요. 주름진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던가.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생선을 만졌던가.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던가.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기록이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복래 씨는 눈을 감았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복래 씨는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지요. 복래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가방 하나가 있었지요. 복래 씨는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옷가지를 꺼내 가방에 넣기 시작했지요. 손이 느렸습니다. 하나하나 개어서 넣었지요. 복래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지요. 수첩을 펼치니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래 씨가 도운 사람들의 연락처였지요. 복래 씨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지요. 봉투 안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통장을 펼쳐보았지요.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지요. 가방에 차곡차곡 짐을 쌌습니다. 복래 씨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잠갔지요. 지퍼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복래 씨는 가방을 옷장 뒤에 밀어 넣었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래 씨는 침대에 누웠지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금간 천장이 눈에 들어왔지요. 복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날 밤 복래 씨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민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지요. 복래 씨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지요. 민희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 비린내 나서 못 살겠어. 복래 씨는 숨을 죽였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팔았다잖아. 그 냄새가 몸에 밴 것 같아. 민희는 웃으며 말했지요. 복래 씨는 문틈으로 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희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있었지요. 아들도 모르는 쌈짓돈이나 챙기는 노인네야. 민희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오늘도 낡은 쓰레기 버렸어. 공책인데 글씨도 엉망이더라.
민희는 깔깔 웃었지요. 복래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엄마, 내일 요양원 알아볼 거야. 민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집에 계시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복래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헛기침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 좋은데 알아봐줘. 민희는 한숨을 쉬었지요. 빨리 보내야 할 것 같아. 복래 씨는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복래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에 찬바람이 불었지요. 자식 위에 간이라도 빼준 세월이 허무해졌습니다. 복래 씨는 손끝을 바라보았지요. 손톱이 깨져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팔던 시절 생긴 흔적이었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얼음 위에서 생선을 다루었습니다.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쉬지 않았지요. 아들 하나 잘 키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복래 씨는 눈을 감았지요.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이었지요.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녔지요. 아들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나도 학원 가고 싶어. 아들은 복래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복래 씨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지요. 복래 씨는 그날 밤 시장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복래 씨는 고개를 숙였지요. 선배는 복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선배는 지갑을 열었지요. 복래 씨는 그 돈으로 아들 학원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새벽 2시에 일어나 일했지요. 밤늦게까지 생선을 팔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복래 씨는 돈을 갚았습니다. 아들은 학원에서 공부를 잘했지요. 엄마, 나 전교 10등 했어. 아들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복래 씨는 아들을 안아줬지요. 우리 아들 대견하다. 복래 씨는 그날 저녁을 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지요. 복래 씨는 눈을 떴습니다. 이젠 그 아들이 복래 씨를 요양원에 보내려 합니다. 복래 씨는 마른 세수를 했지요.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지요. 복래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민희는 복래 씨를 불렀지요. 복래 씨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희는 식탁에 서류를 펼쳤지요.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민희는 서류를 복래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복래 씨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지요. 실버요양원 입소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손이 떨렸지요. 이게 뭐니? 복래 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희는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님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민희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있어요. 복래 씨는 서류를 바라보았지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복래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거기가 훨씬 좋아요. 민희는 복래 씨의 손을 잡았지요. 친구들도 많고요. 복래 씨는 손을 빼냈습니다. 나는 안 가. 복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민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민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요. 어머님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복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내가 뭘 잘못했니? 복래 씨가 물었습니다. 민희는 한숨을 쉬었지요. 아니에요, 어머님. 민희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거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복래 씨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아들은 뭐라고 했니? 복래 씨가 물었습니다.
민희는 잠시 말을 멈췄지요. 남편도 찬성했어요. 민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래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아들도 찬성했다니. 복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지요. 민희는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민희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복래 씨는 식탁 위의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계약서였지요. 복래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지요. 입소자 성명란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복래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민희가 미리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복래 씨는 서류를 내려놓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복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지요. 복래 씨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저물어가는구나. 복래 씨는 눈을 감았지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했지요. 복래 씨는 방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민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당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계약서 보여줬어. 민희가 대답했지요. 뭐라고 하시던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안 간다고 하셨어. 민희는 한숨을 쉬었지요. 근데 곧 이해하실 거야. 복래 씨는 문틈으로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민희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복래 씨 방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지요. 복래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요. 복래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뒤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지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지요. 안에 넣어둔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복래 씨는 가방을 다시 닫았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래 씨는 가방을 다시 옷장 뒤에 밀어 넣었지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금간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래 씨는 눈을 감았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래 씨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요. 민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 차갑게 식었지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래 씨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지요. 민희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응, 맞아.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민희는 복래 씨 옆을 지나가며 말했지요. 복래 씨는 고개를 숙이고 빨래를 갰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답답해 죽겠어. 민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지요. 복래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민희는 복래 씨를 보지도 않았지요. 낡은 것만 모으고 있어. 쓰레기 수집가도 아니고. 민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래 씨는 빨래를 꼭 쥐었지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나. 아무리 씻어도 그 비린내가 안 없어져. 민희는 부엌으로 걸어가며 말했지요. 복래 씨는 자신의 옷소매를 맡아봤습니다. 냄새가 나는지 몰랐지요. 복래 씨는 빨래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지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복래 씨는 방으로 가려고 했지요. 민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민희는 복래 씨를 불렀지요. 복래 씨는 멈춰 섰습니다. 요양원 입소일 정했어요. 민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지요. 복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복래 씨가 물었지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민희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복래 씨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복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미니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복래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여기가 좋아. 아들이 있는 곳이 좋아. 복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니는 한숨을 쉬었지요.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미니는 복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요. 어머님 모시느라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복래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니는 계속 말했지요. 밥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미니는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님 냄새까지 맡아야 해요. 복래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나는 냄새나니? 복래 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어머님. 비린내 나요. 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안 없어져요. 복래 씨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생선 파셨잖아요. 미니는 팔짱을 끼고 말했지요. 그 냄새가 몸에 밴 거예요. 복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 있고 싶어. 복래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미니는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미 다 정해졌어요. 복래 씨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지요. 아들은 뭐라고 했니? 복래 씨가 물었습니다. 미니는 웃었지요. 남편도 찬성했어요. 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는 게 다 우리를 위한 거래요. 복래 씨는 고개를 숙였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짐이었니? 복래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니는 복래 씨를 지나쳐 거실로 갔지요. 그냥 서로를 위한 거예요. 복래 씨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복래 씨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요. 복래 씨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헛기침이 나왔지요. 복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지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져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우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복래 씨를 요양원에 보냅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들었지요. 거실에서 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지요. 복래 씨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지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래 씨는 옷장을 열었지요. 뒤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침대 위에 올려놓았지요.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 넣어둔 옷가지들을 확인했지요. 복래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지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전화번호가 빼곡했지요. 복래 씨가 도운 사람들의 연락처였습니다. 복래 씨는 첫 번째 번호를 보았지요. 김영수. 복래 씨가 대학 학비를 대준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겠지요. 복래 씨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를 꺼냈지요. 안에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통장을 펼쳐보았지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복래 씨는 통장을 봉투에 다시 넣었지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래 씨는 가방 지퍼를 잠갔지요.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복래 씨는 가방을 침대 밑에 밀어 넣었지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금간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래 씨는 눈을 감았지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민희도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집을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복래 씨는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래 씨는 눈을 떴지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지요. 복래 씨가 평생 일어나던 시간이었습니다. 복래 씨는 천천히 일어났지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지요.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들어 올리니 무거웠지요. 복래 씨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지요. 아들과 민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방을 나왔지요.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지요.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복래 씨는 신발을 신었지요.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지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냈지요. 복래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복래 씨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지요. 복래 씨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갔지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지요. 복래 씨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요. 복래 씨는 큰 길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지요. 손에 든 가방이 팔을 당겼습니다. 복래 씨는 잠시 멈춰섰지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였지요. 5층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그 창문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돌렸지요. 다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지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지요. 복래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했지요. 김영수. 복래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지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지요. 한참 후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지요.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수야? 복래 씨가 물었지요. 네. 누구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나, 복래야. 복래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복래. 이모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래, 나야. 복래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모님, 정말 이모님이세요? 영수의 목소리가 커졌지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복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아들 집에 있었어. 복래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래 씨는 눈물을 닦았지요. 미안하구나. 복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모님, 지금 어디세요? 영수가 물었지요. 복래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동버스 정류장이야. 복래 씨가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급해졌지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복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복래 씨는 전화를 끊었지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요. 복래 씨는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가방 안에 복래 씨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지요. 30분쯤 지났을까? 검은색 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남자가 뛰어나왔지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지요. 이모님. 남자는 복래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복래 씨는 남자를 올려다보았지요. 영수야? 복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모님.
저예요. 영수는 복례 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례 씨는 영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지요. 많이 컸구나. 복례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복례 씨의 손을 잡았지요. 이모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례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냥 살았어. 복례 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영수는 복례 씨의 가방을 보았지요. 이모님, 어디 가시려고 했어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복례 씨는 한숨을 쉬었지요. 그냥 집을 나왔어. 복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는 복례 씨를 일으켜 세웠지요. 이모님, 제가 모실게요. 영수는 복례 씨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디든 이모님이 편한 곳으로. 복례 씨는 영수를 바라보았지요. 고맙구나. 복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수는 복례 씨를 차로 안내했지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복례 씨는 차에 올라탔지요. 영수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이모님, 편하게 앉으세요. 영수는 복례 씨에게 담요를 건넸지요. 복례 씨는 담요를 무릎에 덮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지요. 복례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멀어져 갔지요. 복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차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복례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강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이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영수가 물었지요. 복례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옛날 시장. 가보고 싶구나. 복례 씨는 중얼거렸지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님. 차는 시내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요. 30분쯤 지나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차를 세웠지요. 복례 씨를 부축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렸지요. 복례 씨는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내가 평생 일하던 곳이야. 복례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영수는 복례 씨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이모님. 두 사람은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례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요. 이 냄새. 복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복례 씨는 생선 가게 앞에 멈춰 섰지요. 얼음 위에 생선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복례 씨는 생선을 내려다보았지요. 예전엔 여기서 장사했어. 복례 씨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복례 씨를 바라보았지요. 이모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영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복례 씨는 생선을 만져보았지요. 차가웠습니다. 손끝에 얼음의 차가움이 전해졌지요. 예전엔 이 생선을 하루 종일 만졌어. 복례 씨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손이 터져도 쉬지 않았지. 복례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영수는 복례 씨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 자국이 가득한 손이었지요. 이모님. 영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복례 씨는 시장 안쪽을 바라보았지요. 저기, 저 구석. 복례 씨는 시장 깊숙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거기가 내 자리였어. 복례 씨는 그쪽으로 걸어갔지요. 영수가 뒤따랐습니다. 복례 씨는 좁은 골목 구석에 멈춰 섰지요. 지금은 잡화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40년을 일했어. 복례 씨는 바닥을 내려다보았지요. 새벽 4시에 와서 밤 9시까지. 복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공부시키려고. 복례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복례 씨 옆에 섰습니다. 이모님. 영수는 복례 씨를 불렀지요.
복래 씨는 눈을 떴습니다. 저도 이모님 덕분에 공부했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모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어요. 복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래. 복래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요. 영수는 복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영수는 복래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무슨 일 있으셨죠? 복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아들 집에 있기가 힘들었어. 복래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영수는 복래 씨를 부축해 벤치에 앉혔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수는 복래 씨 옆에 앉았지요. 복래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 이야기, 공책을 버린 이야기, 요양원에 보내려 한 이야기, 비린내 난다고 한 이야기. 복래 씨는 말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지요. 영수는 복래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모님, 영수의 목소리도 떨렸지요. 그 공책이 어디 있어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며느리가 버렸어. 쓰레기통에. 복래 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지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모님, 그 공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복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내 기록이었어. 복래 씨는 말했지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님. 영수는 복래 씨를 바라보았지요. 그건 이모님이 도우신 모든 분들의 기록이에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우셨는지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복래 씨는 영수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복래 씨는 작게 웃었지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님. 영수는 복래 씨의 손을 잡았지요. 제가 그 공책 찾아볼게요.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버린 지 일주일이 넘었어. 이미 없을 거야. 복래 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래도 찾아볼게요. 영수는 복래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모님, 이제 제 집으로 가시죠. 영수는 복래 씨를 차로 안내했지요. 복래 씨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수도 운전석에 앉았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복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시장이 멀어져 갔습니다. 영수는 운전하면서 말했지요. 이모님, 제가 준비한 곳이 있어요. 영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모님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곳이요. 복래 씨는 고개를 돌렸지요. 고맙구나. 복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지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지요. 복래 씨를 부축해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20층 버튼을 눌렀지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복래 씨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영수는 한 집 문을 열었지요. 이모님, 들어오세요. 복래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지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복래 씨는 중얼거렸지요. 이모님을 위해 준비한 곳이에요. 영수는 복래 씨에게 말했습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이런 곳. 복래 씨의 말이 끊겼습니다. 영수는 복래 씨의 손을 잡았지요. 이모님,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해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복래 씨는 눈물을 흘렸지요. 영수는 복래 씨를 안아줬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수는 복례 씨 품에서 울었지요.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례 씨는 영수가 마련한 집에서 지냈지요. 매일 아침 창밖으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매일 저녁 복례 씨를 찾아왔지요.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영수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이모님, 영수는 복례 씨를 불렀습니다. 복례 씨는 소파에서 일어났지요. 왜 그러니? 복례 씨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모님, 이거 보세요. 영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공책이 나왔지요. 복례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복례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영수는 공책을 복례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모님의 공책이에요. 영수의 목소리도 떨렸지요. 복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었지요. 어떻게? 복례 씨는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의자에 앉았지요. 일주일 동안 그 동네 쓰레기 수거함을 다 뒤졌어요. 영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가서 찾았어요. 복례 씨는 눈물을 흘렸지요. 고생했구나. 복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이모님. 영수는 공책을 가리켰습니다. 이 공책을 읽었어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이모님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도우셨는지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례 씨는 공책을 펼쳤지요. 첫 페이지에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김영수, 박순자, 이철호, 정미영, 한상철. 복례 씨가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었지요. 이모님, 영수는 복례 씨를 불렀습니다. 저 이분들을 다 찾아봤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복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복례 씨가 물었지요. 영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책에 적힌 분들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영수는 서류를 펼쳤지요. 그분들 모두 잘 살고 계세요. 복례 씨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들이 붙어 있었지요. 한 남자가 병원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박철수 씨예요. 영수는 사진을 가리켰지요. 이모님께서 수술비를 대주셨던 분이죠. 복례 씨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기억나는구나. 복례 씨는 중얼거렸지요. 지금은 대학병원 외과 과장이에요. 영수는 말했습니다. 매년 무료 진료를 하고 계시대요. 복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영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여자가 교단에 서 있는 사진이 나왔지요. 이분은 이순자 씨예요. 영수는 말했습니다. 이모님께서 대학 학비를 대주셨던 분이죠. 복례 씨는 사진을 바라보았지요. 순자. 복례 씨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교사세요. 영수는 말했지요.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돕고 계시대요. 복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다들 잘 살고 있구나. 복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복례 씨의 손을 잡았지요. 이모님 모두 이모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영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복례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괜찮아. 복례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영수는 복례 씨를 바라보았지요. 이모님. 영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모님, 이것도 보세요. 영수는 서류를 복례 씨에게 건넸지요. 복례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이게 뭐니?
복래 씨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지요. 이모님, 공책에 다른 것도 적혀 있었어요. 영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뭐가? 복래 씨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공책 뒷부분을 펼쳤지요. 거기엔 주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여의도. 복래 씨가 산 땅들의 주소였지요. 이모님, 이 땅들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모르겠구나. 오래전에 산 거라. 복래 씨의 말이 끊겼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펼쳤지요. 이모님, 이 땅들의 현재 가치는. 영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약 3천억 원입니다. 복래 씨는 눈이 커졌지요. 3천억? 복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이모님. 영수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강남 땅값이 수백 배 올랐어요. 복래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조금씩 산 거였는데. 복래 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영수는 복래 씨의 손을 잡았지요. 이모님, 아드님은 이 사실을 아세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아들한테는 말 안 했어. 복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만할까봐 숨겼지. 영수는 복래 씨를 바라보았지요. 이모님,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님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시면서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아드님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어요? 복래 씨는 눈을 감았지요. 그게 내 선택이었어. 복래 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거든.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하지만 이모님,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님은 존중받으셨어야 해요. 복래 씨는 눈을 떴지요. 괜찮아, 영수야. 복래 씨는 영수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영수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이모님. 영수는 복래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드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복래 씨는 손을 흔들었지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복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이모님, 하지만 영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복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한강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복래 씨는 영수를 불렀지요. 나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복래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는 거지. 영수는 복래 씨를 바라보았지요. 이모님.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래 씨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지요. 이 공책을 찾아줘서 고마워. 복래 씨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평생이야. 영수는 복래 씨를 안아줬지요.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복래 씨는 영수의 집에서 편히 지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지요. 아침을 먹다가도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영수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지요. 이모님, 잠깐 나가실 수 있으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왜 그러니? 복래 씨가 물었지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래 씨는 의아했지만 옷을 갈아입었지요. 30분 후 영수가 도착했습니다. 이모님 가시죠. 영수는 복래 씨를 차로 안내했지요. 어디 가는 거니? 복래 씨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저 운전만 했습니다. 차는 한강을 건넜지요. 복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나타났지요. 아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영수야, 여기는. 복래 씨의 말이 끊겼지요. 차는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모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영수는 차에서 내렸지요. 복래 씨는 차 안에서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5층 창문이 보였지요. 복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수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지요. 몇 분 후 영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복래 씨의 아들과 며느리 미니가 함께 나왔지요. 복래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은 복래 씨를 찾고 있는 듯 했지요. 두리번거렸습니다. 영수는 차를 가리켰지요. 아들과 미니가 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복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들이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복래 씨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복래 씨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아들은 복래 씨를 안았습니다. 복래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지요. 미안하구나. 복래 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니는 차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지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수는 아들과 미니를 바라보았지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영수는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아파트로 올라갔지요. 복래 씨는 익숙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이 그대로였지요. 아들은 복래 씨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복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복래 씨는 중얼거렸지요. 미니는 주방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수는 아들에게 공책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공책을 받아들었지요. 이건. 아들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미니가 다가왔지요. 그건 제가 버린. 미니의 말이 끊겼습니다. 영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이 공책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공책을 읽기 시작했지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지요. 영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도우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영수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지요. 수백 명이 넘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지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의 재산 목록입니다. 영수는 서류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지요. 서류를 읽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천억? 아들은 중얼거렸지요. 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니는 복래 씨를 향해 절을 했지요. 복래 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복래 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복래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나는 대단하지 않아. 복래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들은 복래 씨의 손을 잡았지요. 엄마, 죄송해요. 아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몰라봤어요. 복래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괜찮아. 복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미니도 다가와 복래 씨 앞에 엎드렸지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미니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복래 씨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지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옆에 서서 지켜보았지요. 복래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복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아들과 민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지요. 복래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복래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요. 아들과 민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복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나는 돈 때문에 산 게 아니야. 복래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살았어. 복래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너 때문에 살았어. 복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지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복래 씨는 민희를 바라보았지요. 글은 배워도 사람 도리는 못 배웠구나. 복래 씨의 목소리엔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희는 떨며 고개를 숙였지요. 내가 내다버린 건 종이가 아니라 내 세월이다. 복래 씨는 식탁 위에 공책을 가리켰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손 터지며 번 돈. 복래 씨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지요. 손엔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들을 도왔어. 복래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내가 비린내 난다고 했지? 복래 씨는 민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민희는 온몸을 떨었지요. 그 비린내는 내가 사람답게 산 증거야. 복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래 씨는 아들을 돌아보았지요. 내가 준 용돈도 이제 안 받을 거야. 복래 씨는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지요. 엄마, 그게 무슨... 아들의 말이 끊겼습니다. 나는 내 용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필요했어. 복래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아들은 복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아들은 울먹였지요. 정말 잘할게요. 복래 씨는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영수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복래 씨는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야. 복래 씨는 영수를 불렀지요. 네, 이모님.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나 잠시 혼자 있고 싶구나. 복래 씨는 말했지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님. 영수는 아들과 민희를 바라보았지요. 나가시죠.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엄마, 저도 여기 있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나가거라. 복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일어났지요. 민희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래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았지요. 조용했습니다. 복래 씨는 소파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지요. 복래 씨가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복래 씨는 눈을 감았지요. 하나하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학생, 병든 이웃, 사업자금 없는 청년. 복래 씨는 그들을 도왔지요. 돈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복래 씨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지요. 복래 씨는 노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지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지요. 복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복래 씨 옆에 앉았지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복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래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너는 나를 어떻게 봤니? 복래 씨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엄마를 제대로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생선 파시던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복래 씨는 한숨을 쉬었지요.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복래 씨는 말했습니다.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고 복래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게 내 자랑이었어. 아들은 복래 씨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은 복래 씨 품에서 울었지요. 정말 미안해요. 복래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복래 씨는 중얼거렸지요.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복래 씨에게서 떨어졌지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여기 계실 거죠? 아들이 물었지요. 복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집안을 둘러보았지요. 익숙한 거실이었습니다. 복래 씨가 일주일 전까지 살던 곳이었지요. 나는, 복래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영순의 집에 있을래. 복래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요. 아들은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왜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복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편히 쉬고 싶구나. 복래 씨는 말했지요.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잖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급했지요. 엄마, 여기 계세요. 아들은 복래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희가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복래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아들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진심이니? 복래 씨가 물었지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진심이에요. 아들은 복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복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래. 복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있어 볼게. 아들은 복래 씨를 안았지요. 고맙습니다, 엄마. 아들은 울었습니다. 복래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지요. 울지 마라. 복래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복래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복래 씨는 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복래 씨는 말했지요. 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래 씨는 미니의 손을 잡았지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복래 씨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래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이제부터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마라. 복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심으로 봐라.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복래 씨는 작게 웃었지요. 그래, 믿는다. 복래 씨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녁 먹자. 복래 씨는 부엌으로 갔지요. 미니가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미니는 복래 씨를 부엌에서 나가게 했지요. 어머님은 쉬세요. 복래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지요. 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들은 복래 씨를 불렀지요. 응? 복래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복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복래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복래 씨는 아들 집에 남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민희는 매일 아침 복래 씨께 차를 끓여드렸지요. 어머님, 오늘은 대추차예요. 민희는 웃으며 차를 건넸습니다. 복래 씨는 차를 받아 마셨지요. 고맙구나. 복래 씨는 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희는 복래 씨 방을 정성껏 청소했지요. 복래 씨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놓았습니다. 아들도 퇴근하면 복래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엄마, 오늘 산책 가실래요? 아들은 복래 씨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복래 씨는 아들과 함께 공원을 걸었지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지요. 날씨가 좋구나. 복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복래 씨를 바라보았지요. 엄마, 행복하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행복해. 복래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지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지요. 너도 저랬었지. 복래 씨는 말했습니다. 아들은 웃었지요. 엄마가 다 기억하시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 기억해. 복래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지요. 복래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모님, 요즘 어떠세요? 영수가 물었지요. 좋아. 복래 씨는 웃었습니다. 다들 잘해주더라. 영수는 아들과 민희를 바라보았지요. 다행이에요, 이모님. 영수는 복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희가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졌지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복래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인사했지요. 복래 씨는 밥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지요. 복래 씨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짜지 않았지요. 맛있구나. 복래 씨는 말했습니다. 민희는 웃었지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민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지요. 복래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지요. 영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님. 영수는 복래 씨를 불렀지요. 응? 복래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모님께서 도우신 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영수는 말했지요. 복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복래 씨는 말했지요.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영수는 복래 씨의 손을 잡았지요. 이모님.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감사하다고. 복래 씨는 영수의 손을 쓰다듬었지요. 그 마음만 받을게. 복래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이모님. 복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복래 씨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랬구나.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사람들을 도왔지요.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지요. 외로운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복래 씨는 살아온 날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복래 씨는 고개를 돌렸지요. 아들과 민희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영수는 복래 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작게 웃었지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복래 씨는 눈을 감았지요. 귓가에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이모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복래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담요를 덮어줬지요. 엄마 주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복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지요. 고맙구나. 복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복래 씨는 천천히 잠들었지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복래 씨는 젊었지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복래 씨를 보며 웃었지요. 아주머니, 생선 주세요. 복래 씨는 웃으며 생선을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복래 씨의 목소리는 밝았지요.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지요. 복래 씨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지요. 복래 씨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요. 따뜻했습니다. 복래 씨는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지요. 복래 씨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미니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복래 씨도 웃었지요. 잘 잤어. 복래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도 나와 인사했지요.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복래 씨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지요. 이게 행복이구나. 작은 행복. 하지만 충분한 행복이었습니다. 복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지요. 복래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는 게 행복일까요? 복래 씨의 손에 남은 상처는 돈으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은 증표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따뜻하게 남았는가로 결정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부모님이나 자제분들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